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오늘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환수처분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 입장에서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환수처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를 운행할 때는 다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름 자체에 유류세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기름값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전까지 기본적으로 휘발유하고 경유가 일종의 말하면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경유값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유를 모는 차량들은 대부분 화물 자동차이거나 아니면 지금은 택시 같은 경우가 다 가스차거나 아니면 전기차로 좀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요. 근데 경유차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화물 자동차나 아니면 개인 택시를 운송하는 그런 사업주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운영비가 그런 기름을 넣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거기에 세금이 너무 많이 붙다 보니까 기름값이 너무 높으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본인한테 손에 들어오는 거는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제도 이런 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물 자동차를 운행하는 지입차주들이나 아니면 개인 택시를 모는 택시업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제도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카드에 유류 구매 카드 기능을 첨가를 합니다. 내가 어느 A 회사의 카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카드 회사다가 유류 구매 카드라고 하는 것을 등록을 해서 내가 이제 내 차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화물 자동차 아니면 개인 택시와 관련해서 이제 주유를 할 때는 그 유류 구매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속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국가 돈은 눈먼 돈이다 라고 해서 그거를 일종의 말은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악용하는 사례가 많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국토해양심판과하고 그 유가보조금을 관리하는 데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환수처분 사건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알고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본인이 A라는 화물 자동차에다가 이 유가보조금, 이게 등록된 화물 자동차죠. 거기에다만 유가보조금을 써야 되는데, 목적의 사용. 보통 그 카드를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줘서 그 와이프가 개인 자동차에다가 주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목적의 사용이니까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상거래 같은 경우를 해요. 이제 주유를 하는 순간 계속 그걸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한 달치를 결제하고 있는데 그런 외상거래도 법이 금지하는 행위예요. 네가 주유할 때마다 그 카드를 결제해라 라고 하는 게 그 유가보조금을 주는 행위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금지행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화물 자동차가 만약에 내가 등록된 차량에 그 기름을 넣을 수 있는 리터 수가 만약에 40리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매번 넣었을 때 이제 저점에서 최고점으로 넣었을 때는 40리터 이상만 40리터가 최고점으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40리터가 아니라 이 사람은 120리터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나머지 80리터는 그 등록된 화물 자동차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등록된 주유량을 초과해서 주유하는지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화물차가 이제 이동을 하면 어디서 이동을 했는지 주유하면은 그 주유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전에서 이 사람이 주유할 수 있는 최대 양이 만약에 40리터예요. 그렇게 해서 40리터를 딱 주유를 했어요.
그런데 10분 후에 부산에서도 똑같이 40리터를 주유를 해서 유류카드를 쓴 내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에서 부산까지 10분 만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말하면 부정사용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케이스도 많아서 그런 모든 케이스가 적발이 됩니다. 보통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가을쯤에 이런 부정수급 사례들을 계속 조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시도지사한테 통보가 옵니다. 야, 니네 지자체에 등록된 화물 자동차 중에 이러한 부정거래 사례가 있다. 그래서 확인해보고 처분해라 라고 하는 걸 국토부 장관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부분 거의 범죄 혐의점이 거의 다 밝혀져서 오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처분은 그냥 그런 국토부 장관의 그런 내용을 보고서는 이제 말하면 뭐 청문을 개최하거나 아니면 사전 청부 뭐 일종의 말하면 절차 그런 걸 진행하고서는 거의 국토부에서 내려진 지시대로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너가 부정수급을 했으니까 앞으로 보통은 1차 위반인 경우에는 6개월 지급정지입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6개월간 유가보조금을 보조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지급정지 처분을 내리고요. 또 그리고 그동안 부정수급한 거 다 토해내 라고 하는 환수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보통 본인이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부정수급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대부분 수긍하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다만 이제 수긍을 한다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6개월이나 그 유가보조금을 보조 안 해주면 나 너무 힘들다. 그러니 그거를 개월수를 좀 축소해달라라고 해서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 집 차주는 자주자주 양도양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A라는 사람이 부정수급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 사람이 그걸 B라는 사람한테 그 화물 자동차를 양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나 환수 처분은 누구한테 내려지나요? 양도인이요? 아닙니다. 양수인한테 내려집니다. 법의 규정에서 기본적으로 양도인한테 발생했던 불이익 처분은 다 양수인한테 승계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제 그러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환수 처분에 대해서 그걸 불복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주장은 나는 부정수급자가 아니다. 나는 부정수급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하느냐라고 해서 억울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바로 이렇게 부정수급을 하고 나서 본인이 양도를 해가지고 자기는 부정수급만 하고 어떤 피해에서 살짝 벗어나가면 그게 만연이 되면은 부정수급을 하고서는 계속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러니까 행정처분에서는 양도인한테 발생한 불이익 처분은 양수인이 다 승계한다라는 규정을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뭐 식품위생과 관련돼서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신고하러 갈 때 그거를 이제 허가기관에서 알고 있으면 또 양도인이 이렇게 뭐 잘못을 했어.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이 곧 내려질 거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하는 거지라고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불이익 처분을 승계받기 때문에 그 승계로 인해서 좀 둘 사이 어떤 매매계약 자체는 둘이 알아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지 그게 행정기관이 강요할 거는 아니다. 다만 행정기관은 영업양수인이 권리 의무를 다 승계한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화물차에 를 네가 양수를 했기 때문에 네가 이제 처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그다음에 환수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차는 6개월인데 2차 이제 두 번째 적발됐을 때는
그게 1년으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화물 자동차 운송하는 분들의 이제 주장 중에 하나는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그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발 그거를 축소해달라고 하거나 없애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화물 자동차를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특히 양수하는 과정에서 과연 전 지입 차주가 어떤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나한테 속이고서는 행정처분을 받아서 그 불이익을 내가 받았으면 나중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일종의 매매 대금에서 어떻게 뭐 정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반드시 양수인 입장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화물 자동차나 아니면 택시나 이렇게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양도 양수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라는 점과 이러한 그 유가 보조금 지급 정지 제도가 있으니까 일종의 말하면 행위 금지 행위를 조금 주의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가 보조금 지급 정지 및 환수 처분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진법률사무소거나 아니면 저 그 블로그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시를 해놨습니다. 규정 같은 경우도요. 그 다음에 금지 행위도 적시를 해놨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댓글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